네, 안녕하세요. K-에듀파인 중앙기술지원팀 이현식 강사입니다. 2024년도 K-에듀파인 통합자산관리 물품결산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차 보면서 교육 내용 설명드릴게요. 우선 물품결산 먼저 살펴볼 건데요. 업무 흐름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 설명드리고 각 기관에서 물품 결산 하시기 전에 작업하셔야 하는 사전 작업, 그리고 각 기관에서 결산 연월별 작성 마감, 결산 보고 자료 생성, 그리고 제출 처리하시는 절차, 그리고 기관 결산 보고, 본청 지원청 결산 보고, 시도 결산 보고, 각 업무 처리 절차 살펴보게 되고, 결산 이후에 작성하시게 되는 차년도 물품 수급계획 작성하시는 절차,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 기관에서 작성하신 물품 수급 계획을 확인, 접수, 제출하시는 기관, 본청, 지원청, 시도 담당자 처리 절차 살펴보고요. 물품 수급 계획 작성 이후에 작성하신 차년도 물품 수급 계획에 대한 변경 처리하는 절차 살펴보고, 그리고 재물조사 진행하시는 절차, 그리고 재물조사 결과 보고 절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살펴본 이후에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품 결산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업무 흐름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 한번 설명드리고 사전 작업, 그리고 각 기관별 결산 보고 처리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품 결산 업무 흐름도입니다. 직속기관, 학교, 그리고 과부서 각 기관에서는 물품 결산 진행하시기 이전에 사전 작업 수행해 주셔야 하고요. 사전 작업 진행하실 때 올해 취득하셔야 되는데 취득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검수자산 있으신지 확인하셔서 미취득 검수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물품 취득 처리 완료해 주시고, 올해 결산 전에 처분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는 물품들 있으시다면 처분 처리 마무리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진행 중인 업무 확인하셔서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결산 연월별로 작성 마감, 결산 보고 자료 생성, 그리고 상위 기관으로 제출 처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직속 기관 학교의 경우 상위 교육청으로 자료가 제출됩니다.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과부서 단위로 물품을 관리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교육청 과부서의 경우 물품 결산 보고 자료 제출을 진행하신 이후에 교육청에서 교육청 내 과부서의 결산 자료 보고를 확인, 접수해서 교육청, 즉 기관 단위의 보고 자료 제출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본청, 지원청 담당자 선생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보고 자료, 그리고 우리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학교들의 보고 자료를 확인, 접수해서 본청, 지원청 단위로 최종 시도 제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시도 담당자께서 본청, 지원청 단위의 보고 자료를 확인, 접수해서 시도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결산 사전 작업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검수자산 정리 대상 목록 메뉴고요. 해당 메뉴에서 검수하신 검수 내역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산하시기 전에 해당 메뉴에서 조회하셨을 때 물품으로 취득하셔야 되는 검수 내역이 혹시라도 있다면 대상 반영, 처리 이후에 취득 승인까지 완료해 주셔야 해당 내역이 물품 대상의 반영, 결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소모품 처리하셔야 되는 내역들 있다면 소모품 처리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물품 계약권의 경우 검수를 진행하실 때 해당 물품의 물품 관리 조직을 설정하고 검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관에서 품위, 계약, 검수를 했다 하더라도 검수를 진행하실 때 물품 관리 조직을 우리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설정하신 경우에 우리 기관에서 품위, 계약, 검수하셨어도
검수자산 정리대상 목록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취득하셔야 되는 검수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해당 검수 내역을 확인하셔서 검수하셨을 당시에 물품 관리 조직을 잘 설정하셨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반대로 우리 기관에서 품위 계약 검수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타 기관에서 검수를 하실 때 그 물품의 관리 조직을 우리 기관으로 설정해 주신 경우 우리 기관에서 품위 계약 검수하지 않은 검수 내역이 조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뭔가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직속 기관이나 학교로 배분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교육청에서 일괄 계약을 진행하시고 검수하실 때 각 학교, 각 직속 기관으로 분배하신 수량만큼 나눠서 물품 관리 조직을 설정해 주시게 되면 품위 계약 검수는 교육청에서 통으로 하시지만 각 학교에서는 검수자산 정리대상 목록 보셨을 때 우리 학교로 배분된 교육청에서 물품관리 조직을 우리 학교로 설정해 주신 검수 내역이 조회됩니다. 그런 경우 학교에서 해당 검수 내역을 통해 물품 취득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품 담당자께서 결산 전에 검수자산 정리대상 목록 조회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물품 취득 대장 정리 목록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에서 이제 확인하실 때는 승인 상태 아니요를 선택하셔서 혹시라도 대장 정리가 안 된 물품들이 존재하는지 혹은 대장 정리 이후에 취득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자료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올해 결산에 취득 처리된 상태로 결산 진행하셔야 되는 물품들이 있다라고 하면 대장 정리, 취득 승인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팁으로 적어 드린 것처럼 G2B 목록 번호 변경을 위해서 처분하실 때 처분 구분을 분류전환으로 처분하신 경우 잘못된 G2B 목록 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기존 물품 대장은 처분되고 변경하고자 하는 G2B 목록 번호로 해당 물품이 물품 취득 대장 정리 목록에 생성되면서 취득 구분이 분류전환 플러스로 조회됩니다. 이런 경우에 꼭 당해년도에 대장 정리, 취득, 승인까지 완료해 주셔야만 분류전환이 온전히 완료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 꼭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소유조회 등록 신청을 통해서 관리전환 받으시거나 아니면 타기관에서 처분하실 때 관리전환으로 처분하시면서 우리 기관이 인수받는 기관이다라고 했을 때 관리전환 인계 처리가 완료되면 그 인수받으시는 기관에서는 그 관리전환 인수받는 물품이 물품 취득 대장 정리 목록 메뉴에 관리전환 플러스로 생성됩니다. 관리전환 플러스건도 마찬가지로 분류전환건과 동일하게 당해년도에 꼭 대장 정리 그리고 취득 승인 결제까지 완료해 주셔야 관리전환 받으시는 물품 대장에 반영된 상태로 올해 결산에 포함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 분류전환과 관리전환은 수기로 취득 내역을 등록하시는 게 아니라 처분하시면서 생성된 자료, 그리고 타기관에서 관리전환되면서 생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정리일자를 수정하거나 인수기관에서 마음대로 삭제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사전작업으로 해당 메뉴 자료들 확인하실 때 분류전환과 관리전환 건들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호전환 메뉴입니다. 상호전환 인계, 인수 메뉴 각각 있는데요. 물품으로 이미 취득한 내역 중에서 재산으로 상호전환해야 하는 내역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상호전환 인계 신청 메뉴에서 인계 요청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계 요청서를 작성하시고 인계 요청서 결제 승인이 완료됐다고 해서 상호전환이 완료되는 게 아니라 재산 담당자가 인수
처리까지 완료해 주셔야 상호전환이 완료되기 때문에 물품 담당자께서는 인계 내역 확인하실 때 인계 이후 재산 담당자의 인수 처리까지 온전히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인수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재산 담당자가 재산을 물품으로 상호전환 인계하신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내역들에 대해서 물품 담당자가 인수 처리까지 완료해 주셔야만 해당 내역이 물품 대장에 반영 그리고 해당 내역이 물품으로 취득된 상태로 결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하실 때 인수 처리 안 된 내역들이 있다면 꼭 인수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물품 용도 변경 요청 관리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교구로 관리되던 물품을 일반 비품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기자재로 관리 중인 물품을 일반 비품으로 용도 변경, 교구를 기자재로, 기자재를 교구로 용도 변경했을 때 물품 담당자가 확인 처리하시는 메뉴입니다. 교구를 일반 비품으로 그리고 기자재를 일반 비품으로 용도 변경하시는 경우에 교구 담당자, 기자재 담당자가 용도 변경 신청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물품 담당자께서 물품 용도 변경 요청 관리 메뉴에서 물품 담당 확인 처리를 해주시면 일반 비품으로 전환하는 내역들은 다 용도 변경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 변경 부분별로 혹시 교구 담당자나 기자재 담당자분이 일반 비품 용도 변경 하신 내역들 존재하면 꼭 물품 담당자께서 확인 처리해 주셔야 용도 변경이 완료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구를 기자재로 용도 변경하거나 기자재를 교구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계하는 쪽, 만약에 교구를 기자재로 용도 변경한다라고 하면 교구 담당자가 먼저 용도 변경 신청을 진행하시게 되고 그 이후에 물품 담당자께서 확인 처리를 해주셔야 진행 상태가 물품 담당 확인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해주셔야 인수받는 쪽, 기자재 담당자가 인수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를 기자재로 용도 변경한다라고 하면 교구 담당자가 용도 변경 신청, 물품 담당자가 확인, 기자재 담당자가 인수까지 해주셔야 용도 변경이 온전히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품 담당자께서는 이 용도 구분별로 용도 변경 완료 안 된 내역들 있다면 완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물품 보유 현황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에서 운용 상태를 불용으로 놓고 조회하셨을 때 조회되는 자료가 불용 혹은 처분이 진행 중인 내역들이 조회가 됩니다. 실제로 처분이 온전히 완료된 내역들은 물품 보유 현황에서 조회되지 않고 물품 처분 현황에서 조회가 되는데요. 불용 이후에 처분이 안 됐거나 처분이 진행 중인 내역들을 확인하실 때는 물품 보유 현황에서 운용 상태를 불용으로 놓고 처분 진행 중 내역들을 확인하신 이후에 올해 결산하시기 전에 처분이 완료된 상태로 결산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물품이 있다면 해당 물품을 확인하고 처분 처리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사전 작업 살펴봤고요. 사전 작업을 완료하신 이후에 각 기관에서 결산 연월별로 작성 마감, 보고자료 생성, 제출하는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작업을 잘 해주셨다면 사실 작성 마감 생성 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진행 중인 업무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작성 마감하실 때 보시는 화면처럼 진행 중인 업무가 있다라는
알림이 발생하고 작성 마감 생성 처리를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하시기 전에 진행 중 업무 버튼을 클릭하고 혹시라도 진행 중인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결산 작업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진행 중 업무가 없어서 진행 중 업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조회되는 자료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진행 중 업무 내역이 없는 상태로 결산 진행하실 때는 결산 연월 1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작성 마감, 생성, 처리를 진행해 주셔야 하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작성 마감, 결산 보고 자료 생성이 완료된 이후 결산 연월 2024년 전체로 놓고 제출 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물품에서 제출하실 때는 월별로 제출하지 않고 결산 연월 전체로 최종 제출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품의 경우 결산 보고 자료를 제출하시게 되면 상위 기관에서 접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위 직속 기관이나 학교에서 제출하셨던 자료를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꼭 상위 기관에서 반려를 해주셔야만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나 직속 기관에서 보고자료 제출을 하실 때는 결산 연월별로 작성 마감, 그리고 결산 보고서 생성을 하신 이후에 결산하신 내역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제출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결산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결산 보고서 보시면 왼쪽에 트리에 보고서 종류가 5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보고서의 경우 중요 물품에 대한 내용만 집계되는 보고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물품 한도액 현황이라는 메뉴고요. 일반적인 물품 담당자께서는 해당 화면 접근하시면 조회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도 물품 담당자께서 해당 시도의 불용 한도액, 관리 전환 한도액, 중요 물품 기준액, 소모품 기준액 등을 설정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들 보셨을 때 좌측 하단에 중요 물품 기준액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요 물품은 해당 시도의 시도 물품 담당자가 설정한 중요 물품 기준액 이상의 단가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중요 물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보고서의 경우 이 중요 물품 기준액 이상의 단가를 가지고 있는 물품들만 집계되는 보고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물품 한도의 현황 메뉴는 회계연도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는 사실 시도 담당자가 변경하시게 되면 이 한도액이 실시간으로 변경이 되고 있고요. 그 중요 물품 기준액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보고서부터 세 번째 보고서, 즉 중요 물품을 집계하는 보고서의 경우 금액들이 잘 안 맞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많이 보시게 될 보고서가 네 번째 물품 증감과 현재 총 계산서 모든 물품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말 그대로 해당 기관의 모든 물품에 대한 내역이 집계되는 보고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물품 보고서의 금액들 확인하는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당해년도 말 현재액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물품 보유 현황에서 취득 일자와 정리 일자를 이번 연도에 맞게끔 설정해 주신 다음 조회하신 이후에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합계 수량과 금액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당해년도 말 현재이라는 거는 우리 기관이 취득해 왔던 물품
그리고 올해 취득한 물품, 그리고 올해 처분한 물품을 합산한 최종 이번 연도 말 기준 우리 기관의 총 물품 금액이기 때문에 물품 보유 현황에서 조회하실 때 취득 일자는 넓게 두시고 정리 일자도 넓게 두시되 이 정리 일자의 종료 일자는 이번 결산을 진행하시는 연도 말일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품 보유 현황에서 합계 수령 봤을 때 624건, 그리고 취득금액 3억 5,955만 300원. 네 번째, 물품 증권과 현재 총 계산서 모든 물품의 2024년도 말 현재액의 합계 수량과 건수가 동일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품 보고서의 이번 연도 말 현재액은 물품 보유 현황에서 비교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증 내역을 확인할 건데요. 증 내역은 물품 취득 내역 현황 메뉴에서 취득 일자의 경우 넓게 설정을 해주시고 올해 취득한 내역만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정리 일자는 이번 연도 1월 1일부터 이번 연도 말일로 설정해서 취득 내역을 조회, 가장 마지막 페이지의 합계 수량과 취득 금액을 확인하고 이 수량과 금액을 네 번째 보고서에 당해년도 증 내역과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번 연도 감내역 확인할 건데요. 물품 처분 현황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올해 처분된 내역만 확인할 거기 때문에 처분 일자를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말 12월 31일로 놓고 정리 기준 일자 올해 말로 설정하셔서 처분 내역 조회하신 이후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합계 수량과 처분 금액을 네 번째 보고서의 당해년도 감내역과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고서는 우리 기관의 진짜 모든 물품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현황들에서 조회된 수량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치하는지 각각의 메뉴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마지막 다섯 번째 보고서에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내용만 집계가 됩니다. 정수물품에 대한 당해년도 말 현재액과 물품 보유 현황에서 조회하실 때 상단에 보시면 정수물품 체크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물품에 체크하고 조회를 하시면 설정하신 조회 조건에 맞는 정수물품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보고서의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물품 보유 현황에서 정수 물품을 체크한 자료와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결산 작성 마감, 결산 보고자료 생성하신 이후에 주로 네 번째 모든 물품 보고서랑 현황들을 비교하시게 될 거고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결산 연월 전체로 선택하신 이후 제출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 상태 제출로 상태가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출하신 이후에는 상위 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결산 보고 자료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역작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제출하시기 전에 문제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결산 보고 자료를 제출하신 이후에 결산 보고 자료 제출을 취소, 보고서 삭제, 작성 마감 취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상위 기관에 반려 요청하셔야 합니다. 상위 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결산 보고 자료를 반려해 주시면 그때 보고서 삭제 하실 수가 있고 보고서를 삭제하시게 되면 작성 마감은 함께 취소되기 때문에 작성 마감 취소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취소하실 때는 결산 연월 전체부터 작업이 필요한 결산 연월까지 역순으로 취소를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물품 결산 보고 기관 메뉴입니다. 재산 같은 경우는 기관 단위로 재산을 관리하는데 물품의 경우 물품 관리 조직 단위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청 단위로 물품을 관리하시는 시도도 있겠지만 과부서 단위로 물품을 관리하시는 시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 과부서에서 물품을 관리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해당 과부서별로 결산보고 자료를 생성, 제출하신 이후에 해당 메뉴에서 교육청 물품 담당자가 우리 교육청 내에 있는 과부서의 결산보고 자료를 확인해서 접수, 처리하셔야 하고요. 접수하신 이후 기간보고 탭에서 생성 버튼을 통해 우리 교육청 단위의 결산보고 자료를 생성, 제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청 내 과부서의 결산보고서를 교육청 하나의 보고서로 묶는 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물품결산보고 본청 지원청 메뉴에서 교육청 담당자분이 보고자료 확인 탭을 확인해 보시면 방금 기간 메뉴에서 과부서의 보고자료를 묶은 우리 교육청의 결산보고 자료와 우리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학교들의 보고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품관리관 이 기관명 클릭하시면 해당 기관의 물품 결산 보고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결산 보고 자료를 확인하셔서 접수, 처리하신 이후에 교육지원청 본청 보고 탭에서 청 단위의 결산 보고서를 생성, 제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시도, 물품 담당자께서 물품 결산 보고 시도 메뉴를 통해 본청, 지원청 단위로 제출된 결산 보고서를 확인, 접수하셔서 시도교육청 보고 탭에서 시도 단위의 결산 보고서를 생성, 시도 보고 처리해 주시면 물품 결산이 완료됩니다. 네, 다음은 물품 수급 계획입니다. 물품 결산 이후에 차년도에 대한 물품 수급 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물품 수급 계획은 정수 물품에 한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물품 수급 계획 작성하는 부분, 그리고 물품 수급 계획 결과 보고 절차, 그리고 물품 수급 계획 작성 이후에 물품 수급 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 변경 계획 작성하는 절차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물품 수급 계획 관리 메뉴입니다. 24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에 차년도, 25년도에 대한 물품 수급 계획을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메뉴에서 물품 수급 계획을 생성하시기 전에 전체 삭제 한번 하셨다가 생성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24년도 결산 보고자료 제출을 하신 이후에만 차년도 수급계획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 우리 기관의 전년도 결산이 완료돼서 결산 보고서를 상위 기관으로 제출까지 하신 이후에 차년도 수급계획 생성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우리 학교가 보유 중인 물품 중에 수급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회계년도, 즉 차년도, 25년도 기준 정수 물품에 해당하는 내역들이 생성이 됩니다. 이 내역들을 확인하고 25년도, 차년도에 수급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취득하시는 정수물품의 경우 취득의 수량과 금액, 처분하실 정수물품은 처분의 수량과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급계획 생성하신 이후에 차년도 수급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기관이 보유 중이지 않은 정수물품의 경우 자동 생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행추가 버튼을 통해서 우리 기관이 현재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차년도에 보유할 계획인 정수 물품을 추가해서 물품 수급 계획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행추가 버튼을 통해서 물품을 추가하실 때는 물품 수급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회계연도, 즉 2025년 기준 정수 물품에 해당하는 분류 번호의 물품만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계획 작성을 완료하신 이후에 물품 수급 관리 계획 보고 탭으로 이동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물품 수급 계획을 상위 기관으로 제출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수급 계획 생성할 때는 우리 기관의 결산 보고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생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수급 계획을 제출할 때는 전년도 결산 자료 제출 이후에 제출한 우리 기관의 결산 보고를 상위 기관에서 접수까지 해 주셔야 관리 계획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전년도, 즉 2024년도 결산 보고 자료 제출을 하셔야 차년도 물품 수급 계획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 전년도 우리 기관에 결산 보고 자료 제출한 거를 상위 기관에서 접수해 주셔야만 차년도 물품 수급 계획을 보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물품 수급 계획 제출된 자료를 확인, 접수, 보고하는 절차는 결산 보고와 동일하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과부서 단위로 물품을 운영하시는 교육청의 경우 기관 메뉴에서 과부서 단위의 물품 수급 계획을 확인, 접수하신 이후 교육청 단위의 물품 수급 계획 결과를 생성, 제출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 이후 교육청 담당자께서는 본청, 지원청 메뉴로 이동하셔서 우리 교육청의 물품 수급계 결과 그리고 산하의 직속기관 학교에서 제출한 물품 수급계 확인 접수하셔서 본청, 지원청 단위로 물품 수급관리 계획서를 생성, 시도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도 담당자께서 본청, 지원청 단위로 제출된 물품 수급계 결과서를 확인, 접수해서 시도 단위로 생성, 시도 보고 처리해 주시면 물품 수급계획 작성 및 보고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차년도 물품 수급계획 작성 보고가 완료된 이후에 작성하신 차년도 물품 수급계획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을 진행하실 수는 없고요. 시도 물품 담당자가 변경 차수를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물품 수급 변경 계획 마감이라는 메뉴고요. 해당 메뉴에서 2025 회계연도에 대한 변경 차수를 행추가하셔서 시도 물품 담당자가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감 여부는 마감, 비마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마감을 선택하시게 되면 마감일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도해서 물품 수급 변경 계획 차수를 등록해 주시면 변경 차수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각 기관에서 물품 수급 변경 계획 메뉴로 이동해 보시면 시도 담당자가 추가하신 물품 수급 변경 계획 차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차수를 선택하셨을 때 우측 조회 버튼 밑에 시도 담당자가 설정하신 마감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계획 변경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시도에서 차수를 등록해 주신 이후에 물품 수급계획 작성하셨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변경 계획을 생성 그리고 변경 계획을 생성하시게 되면 최초에 물품 수급 계획 작성하셨던 내역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결산 내역,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내역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최초로 작성하셨던 물품 수급계획 내역이 생성이 되고 여기서 변경하셔야 되는 수급계획을 수정하셔서 작성, 저장 하신 이후 물품 수급 변경 계획 보고 메뉴에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상위 기관에서 물품 수급 변경 계획을 확인, 접수, 제출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 물품 수급 계획 별과 보고 메뉴에서 이 구분을 잘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 수급 계획을 확인하는 메뉴와 변경 계획을 확인하는 메뉴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메뉴에서 작업을 하는데 물품 수급 계획의 경우 구분을 물품 수급 계획으로 선택해서 자료를 확인, 접수, 제출 처리해 주시면 되고 수급 변경 계획을 확인, 접수, 제출하실 때는 이 구분을 물품 수급 변경 계획 선택하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변경 차수를 선택해서 하위 기관에서 제출하신 물품 수급 변경 계획을 확인, 접수, 제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재물조사입니다. 재물조사 지침, 재물조사 계획, 재물조사 결과. 재물조사하는 절차들 살펴보고요. 그리고 각 기관에서 재물조사 결과 보고자료 확인, 접수, 제출하는 절차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물조사 지침입니다. 재무조사 지침 메뉴에서 지침을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시도 물품 담당자께서 해당 메뉴에서 재무조사 지침을 등록하신 이후에 해당 지침을 선택하고 일괄 적용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해당 지침의 일괄 적용 여부가 Y로 변경되면서 산하기관에 해당 지침이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시도 담당자께서 이 일괄 적용 버튼을 통해 재무조사 지침을 등록해 주시고 그 이후에 각 기관에서 재무조사 지침 메뉴로 이동해 보시면 시도에서 등록 일괄 적용해 주신 재무조사 내역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재무조사 지침 파일 클릭 아이콘 클릭하시면 첨부된 파일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무조사 지침 등록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재무조사 시작하기에 앞서서 재무조사 계획을 먼저 생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재무조사 계획도 물품 수급 계획과 마찬가지로 계획을 생성하시려 오셨는데 계획이 이미 생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계획을 삭제하고 다시 생성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 재물조사를 진행하실 때는 이 재물조사 계획을 생성하는 시점에 물품 대장 내역을 가지고 재무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재무조사 계획을 생성하실 때 회계연도 초에 잘못 생성해 놓으셨다거나 작년 재무조사 하실 때 잘못 생성해 놓으신 상태로 재무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지금 현재 취득된 물품들이 목록에 없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 생성 이후에 취득, 처분된 내역은 반영되지 않은 목록을 가지고 재무조사를 하게 되니까 해당 메뉴로 이동하셔서 올해 재무조사 계획을 생성하려고 하는데 계획이 이미 생성되어 있다, 계획을 삭제하고 다시 계획 생성해서 재무조사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계획 생성 버튼이 정기 계획 생성, 계획 생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기 계획 생성 버튼의 경우 클릭하시게 되면 정기 차수를 생성하게 되고 계획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정기가 아닌 일반 차수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 차수로 재무조사를 하고 그 재무조사 결과를 상위기관으로 보고하셔야 되는 경우 꼭 정기계획 생성 버튼 클릭해 주셔야 하고요. 재무조사를 진행하지만 기관 자체적으로 진행할 거고 재무조사 결과를 상위기관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계획 생성 버튼을 통해서 1차수, 2차수, 3차수
이렇게 1번 차수를 생성해서 재무조사 해주시면 됩니다. 정기계획 생성 버튼 클릭하셔서 정기 차수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재무조사 일자는 재무조사 연도의 말일자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24년도 재물조사 계획을 생성하시게 되면 재물조사 일자는 24년 12월 31일로 자동 설정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획을 생성하신 이후에 재물조사 목록표 탭으로 이동하시고 나서 이 상단에 보시면 물품 출납원, 재물조사 일자, 반장, 계수자, 입회자, 물품 운용관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값들을 입력하고 조회하신 다음에 출력을 진행하시게 되면 재무조사 목록표에 입력하신 값들이 표기된 상태로 목록표 출력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경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운용부서 단위로 목록표를 출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 운용부서 전체에 체크하시며 운용부서 전체에 대한 목록표를 한꺼번에 조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물조사 결과 등록 탭입니다. 실질적으로 재물조사 결과를 등록하는 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재물조사 결과를 등록할 때는 지금 운용부서 단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엑셀을 통해서 작업을 가장 많이 하실 텐데요. 재물조사 결과를 등록하셔야 하는 운용부서 선택, 조회하신 이후 엑셀 등록 버튼 클릭하셔서 이 파일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운용부서에 운용 중인 물품을 엑셀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려받으시게 되면 해당 운용부서에서 운용 중인 물품 내역 내려받으실 수 있고요. 왼쪽에 별표가 쳐져 있는 칼럼의 경우 물품 대장을 연계해서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건드리시거나 수정,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우측에 실사 현황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IR부터 R10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입력을 완료하신 이후에 파일 업로드 버튼을 통해서 해당 엑셀 파일을 업로드 검사하셨을 때 오류 내역이 없어야만 생성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해당 운영부서에 대한 재물조사 결과가 모두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만 업로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물조사 결과를 업로드하실 때 모든 물품이 다 활용으로만 실사 현황이 작성됐다라고 하면 여기서 해당 운용부서의 재물조사 등록은 완료가 되는데 실사 현황 등록하실 때 불용 대상 건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엑셀 등록하신 이후에 그 불용 대상 물품에 대한 사유를 추가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엑셀 등록하신 이후에 분홍색으로 음영 표시되는 물품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 건들 확인하셔서 사유별 내역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불용 사유, 초과 사유, 부족 사유를 확인하셔서 올바른 사유의 수량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엑셀을 통해서 실사 현황 입력 그리고 불용 대상 물품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불용에 대한 사유 혹은 초과 사유, 부족 사유까지 등록해 주셔야 해당 운영부서의 재물조사 결과 등록이 완료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등록이 완료된 부서는 조회하실 때 미완료 건수가 0인 걸 보실 수가 있고 하단의 물품들이 다 흰색으로 조회되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상세 결과 등록 버튼인데 이 버튼은 재물조사 결과를 K-에듀파인에서 그냥 수기로 등록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품 건수가 몇 개 되지 않아서 굳이 엑셀로 업로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재물조사 결과를 등록할 물품을 체크하고 상세 결과 등록 버튼 클릭하셔서 해당 팝업에서 실사 현황 작성해 주시고
불용품의 경우 불용사유 혹은 초과사유, 부족사유에 맞게 수량 입력해 주시면 굳이 엑셀로 업로드하지 않고 K-에듀파인 내에서도 상세 결과 등록을 통해 건별로 재무조사 결과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품 추가 등록 버튼의 경우 K-에듀파인 물품 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즉 취득 처리되지 않은 물품이지만 재무조사를 수행하면서 발견이 돼서 K-에듀파인에는 없는 물품이지만 재무조사 결과를 등록해야 하는 물품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G2B 목록 번호 설정, 단가 입력하고 실사 현황, 그리고 불용사유, 초과사유, 부족사유 입력해서 대장에 없는 물품에 대한 재무조사 결과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역이기 때문에 장부수를 보셨을 때 수량과 금액은 0으로 표기되고요. 재무조사 결과만 등록을 했지 해당 물품이 실제 대장에 반영된 건 아니기 때문에 취득 처리는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운용부서별로 재무조사 결과를 등록 완료하신 이후에 등록 완료 버튼을 통해서 등록 완료해 주시면 되는데 이 등록 완료는 운용부서별로 하실 필요 없이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 완료 이후에 재무조사 결과 탭으로 이동하셔서 재무조사 내용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제출해 주시면 재무조사 결과 보고가 완료되고요. 재무조사 결과 제출 이후에 재무조사 결과 제출을 취소하고 재무조사 결과 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라고 하면 결산 보고와 마찬가지로 제출하셨던 재무조사 결과를 상위기관에서 받고 나서 재무조사 계획 메뉴, 재무조사 결과 등록 탭에서 등록 취소 버튼을 통해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무조사 결과 제출 내역을 확인, 접수, 상위 기관으로 보고하는 절차는 앞서 살펴본 결산 보고 그리고 물품 수급 계획 보고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AQ 빠르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FAQ입니다. 매각 계약을 등록하고 매각 계약이 결제 완료까지 다 되었는데 해당 물품이 처분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요. 물품 매각 계약의 경우 물품 매각 운용 계약 관리 메뉴에서 매각 계약 결제 완료하신 이후에 대장 정리까지 꼭 하셔야만 해당 물품이 처분 처리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 처분이 완료된 이후에 물품 대장 관리 메뉴에서 보셨을 때 처분된 물품은 조회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매각 계약 결제만 완료가 되고 대장 정리를 하지 않으시게 되면 매각 계약 진행 중 상태로 물품 대장에서도 조회가 되고 처분 현황에서는 처분이 온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내역으로 조회되지 않고 이 물품 매각 운용 계약 관리 메뉴에서 보셨을 때 대장 정리 여부가 미정리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각 계약 건의 경우 매각 계약 결제 완료 이후에 꼭 처분 일자 설정, 대장 정리까지 하셔서 대장 정리 여부가 정리로 조회되어야만 해당 물품이 온전히 처분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 전에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물품 취득 혹은 처분하실 때 해당 증감일자는 물품 조직의 결산서가 마감되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알림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일자가 포함된 결산 면허에 대해 작성 마감 혹은 결산 보고자료 생성이 완료된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타 취득 내역을 등록하고 있는데 정리 일자가 24년 12월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할 때 해당 증감일자는 물품 조직의 결산서가 마감되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알림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정리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결산 연월에 대해 작성 마감, 결산 보고서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작업하셔야 되는 결산 연월까지 결산된 내역들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품의 경우 결산 보고자를 제출하신 이후에 교육청에서 접수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직접 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가 필요한 경우 상위 기관에 반려 요청하시고 상위 기관에서 반려해 주신 이후에 보고자를 삭제하실 수가 있고요. 작업하셔야 되는 결산 연월까지 삭제하셔야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FAQ입니다. 차년도 물품 수급 계획을 작성했을 때 정수 물품이 안 보이는 경우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24년도 결산 화면입니다. 결산할 때는 디지털 캠코더 또는 비디오 카메라라는 정수 물품을 우리 기관이 3개 보유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결산 이후에 차년도 물품 수급 계획을 생성했을 때 그 정수 물품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까 수급계획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급계획을 생성할 때는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자료를 생성하지만 수급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회계연도 기준 정수물품에 해당하는 자료만 생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정수물품 배정 수량 쪽에서 24년도 정수물품 기준과 25년도 정수물품 기준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보시면 디지털 캠코더 또는 비디오 카메라라는 정수 물품이 24년에는 기준에 해당했지만 25년도에서는 정수 물품에서 빠진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아직도 이 물품을 보유 중이고 24년도까지는 이 물품이 정수 물품에 해당했지만 25년도부터 해당 물품이 정수 물품 기준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면 25년도 수급 계획을 생성하실 때는 해당 내역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정수 물품이었던 우리 학교가 보유 중인 물품이 차년도 물품 수급 계획 생성하실 때 안 보인다라고 하면 정수 물품 기준 작년과 올해 한번 비교해 보셔야 돼요. 네, 마지막 FAQ입니다. 재무조사 결과를 등록할 때 장부수 금액이 0원인 물품이 있을 경우인데요.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닌데 종종 들어오는 문의라서 준비해봤고요. 재무조사 결과 등록하시는 화면에서 보실 때 해당 운용부서의 물품들이 하단에 목록으로 조회되는데 장부수의 금액이 0원인 물품이 존재하는 경우에 평소와 같이 재무조사 결과를 업로드하시게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엑셀 업로드를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부수 금액이 0원인 물품이 존재하는 운용부서의 경우 엑셀로 실사현황 작성하실 때 이 장부수 금액이 0원인 행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다 0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물품에 대한 재무조사 결과만 업로드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검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제외되어 있는 장부수 금액이 0원인 물품에 대해서는 엑셀 등록에서는 하지 말고 상세 결과 등록 버튼을 통해서 팝업에서 수기로 실사현황 수량만 입력해서 결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